이제 그 한동대학교 유네스코 유니티인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순웅 총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곽진환 학사부 총장님이십니다. 황혜리 글로벌 사명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지범호 교수님 계시고요. 한인식 교수님, 강병덕 교수님, 서덕수 교수님, 이정민 교수님. 네. 자, 이제 그 외빈 정말 먼 길을 와주셨는데요. 우리 배성근 대전시 부교육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차중찬 에이펙 국립국제교육원장님이십니다. 같은 기관의 이승진 국장님이십니다. 저희가 배성근 부교육감님을 초대를 했는데 두 전문가를 더 배성근 부교육감님께서 모셔와 주셔서 3배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동대학교가 주최하는 코로나19 시대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유니티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포럼에 첫 연사로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우리 배성근 대전시 교육청 부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포럼을 좀 하자고 우리 안진원 처장님께 제안해서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 제가 이 포럼을 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이게 사실 요즘은 뭘 하든지 우리 학교는 국제개발이라든지 또 우리는 뭐 선교 이런 거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지식과 정보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히 또 유네스코 유니티에서 앞으로 그 개발도상 국가에 이제 뭐 교육을 돕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가지고 이런 포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안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면 좋은 점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포럼을 하면은 좋은 분을 만나고 또 좋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는 목표가 이 포럼을 잘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의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데 사실 카이스트의 미래 전략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카이스트가 매년마다 미래 전략 책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노력은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포럼을 계속 하니까 매주 하니까 그냥 묶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럼을 좋은 강사를 모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맞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배성근 부교육감님이 이제 첫 번째 오신 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성근 부교육감님 뭐 제가 이렇게 했지만 지난 정부엔 대학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모든 지원하고 뭐 그래서 우리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교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근데 뭐 그런 거에다 한동대학교 같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그 모든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었고, 특히 내가 우리 배성근 교육감님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글로벌해요. 그걸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링크를 우리가 로컬로 기준을 못 하는데 그 당시 글로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링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또 우리는 링크하는 거는 뭐 맞춤형 뭐 링크라고 해서 이제 취업 중심 링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글로벌 링크 때문에 아주 그 글로벌 기준으로 링크를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되기도 했고, 하여튼 뭐 저는 우리 배성근 부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가장 그 교육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글로벌하고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와주신 또 아마 에이펙 국제교육 협력원은 우리 그 안진원 교수님 하는 일하고 굉장히 매치가 좀 서로 파트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진원 교수님 유니팀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을 도와주는 거고, 여기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은 이제 초중고 도와주는 그 ODA인데, 제가 오면서 잠깐 얘기가 난민촌에다가 좀 고등학교 좀 세우라고 지금 방금 농담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주 거의 뭐 수요일마다 이제 이런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좀 들으시면은 저는 많은 지식이 쌓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좋은 분 많이 만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 특히 아마 지금 교육도 굉장히 그 전환점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 전환점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되느냐, 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국제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뭐 저는 이 포럼을 기점으로 저는 우리가 유니팀 프로그램도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저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리전별로 이렇게 또 강사들을 모시게 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우리 유니팀 사업도 마찬가지로 GMI도 그렇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많이 계속 참석해 주시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좋은 강사 모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 강병덕 교수님은 이걸 잘 모아서 좀 오늘 강병덕 교수님 어디 계시? 거기 계시구나. 이거 좀 좋은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하여튼 뭐 우리 안진원 유니팀 우리 책임자께서도 우리 또 기획처장이고 그러신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감사하고, 관계자들 유니팀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들, 또 GMI 사업단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배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국제협력국장 역임하셨고, 또 대학정책실장, 그동안 저 본부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한동대학교 관련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또 김영길 총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장순영 총장님도 이렇게 지난번에 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배성근 부교육감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학실장 마지막 해에 우크라이나를 급히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시죠? 옛날에 10세기경에 우랄 산맥을 근간으로 해서 대공국이 있죠. 우랄 공국이라고, 키예프 공국이라고. 수도가 키예프 아닙니까? 그때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이, 우리나라 그때 고려 말입니까?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그 우크라이나가 땅은 우리보다 많은데 거기는 선풍기도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해바라기 하고 천연가스도 그런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천연가스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니까 공산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에 해당되는 키예프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문과 쪽입니다. 문과 쪽에서는 어떤 과겠어요? 한국어과요. 인문대학에. 그래서 인문대학에 한국어과에 들어와 있는 그 우크라이나 학생들 40명을 제가 만났죠.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최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있죠. 대부분 여학생들인데 그쪽도 그렇습니다.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엄청난 전국적인 경쟁률을 뚫고 한국어 학과에 들어왔는데 너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 대학실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했더니 우리가 재학 중에 한국에 6개월만이라도 한동대 같은 데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우리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그 한국말을 실제적으로 좀 뭐랍니까? 현지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대학들 그 6개월 동안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너네들은 그러면은 졸업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드림잡입니다. 꿈의 직장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한테 EBS 교재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쓰다가 읽다가 버리는 그 구교재 있죠. 그걸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한국말을 공부하고 춘향전이나 허생전 같은 것을 읽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사로 여기는 오프라인 사용, 요즘 지금 서울몽고 모으고 반델 루니사고 문 닫았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대형 서점들이 전부 다 문 닫는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책을 다 처리하는데 아직도 그런 개도국에서는 그 오프라인상에 프린트물로 공부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의 국립대학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학교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초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애들한테 커리큘럼을 지원해주고 교과서, 프린트물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부터 이 애들이 졸업한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진로를 잡아줄 거냐 하는 토탈 뭐라고 하죠 이걸? 토탈 컨설팅이라고 합니까? 토탈 뭔가를 해줘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대학실장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ODA의 큰 방향을 제가 초두에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쉽게도 멈춰서 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학교가 셔틀다운 되듯이 이 국제협력 사업이 대부분이 현지에서 또는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에스노그래피카라는 방법 아닙니까? 에스노그래피로 가는 인류학적 기법이 대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되면서 1년 반 세월 동안 국내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공부하는 자와 책 읽는 자와 책 읽는 자, 읽지 않는 자 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듯이 지구상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심각한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 그래서 지금 멈춰선 ODA를 지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어떻게 가져가서 저 지금 아프가니스탄 포함해가지고 어려운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그 방법들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키워줄 거냐 하는 것들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코로나와 기후 변화 등에 따라서 개발 협력 있죠. 이 ODA 쪽의 중요성은 난 더욱더 커져야 된다. 빨리 좀 한동대가 코로나 걸릴 각오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건 시스템 있잖아요. 직전에는 보건 시스템 하면 뭐가 제일 걱정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리가 멉니다만은 중남미가 아프리카 가면 많이 죽는 병이 에이즈 있잖아요. 네, 제가 월드뱅크 출신인데요. 교육부 관료로서는 드물게 3년간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부흥개발 기금 있죠. IBRD에 3년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다녀오고 했는데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나미비아나 이쪽에 서브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는요. 에이즈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에이즈는 지금은 뭐 이미 지금 논의의 대상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급하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건 시스템이 어휘까지도 부재한 이 가난한 동네에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고민들이 선진국에서 좀 본격화돼야 되지 않겠냐. 지구상에서
최장수국이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 여성의 기대 수명은 84.5세고요. 남성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낮아져서 79.6세입니다. 그런데 섭사한 국가들은 여전히 44살입니다. 기대 수명이. 딱 절반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게 바탕에는 이 보건 시스템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건 시스템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알게 해주느냐가 교육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아십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열강들이 그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식민 열강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21세기로 가는데 모든 게 국가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지구 하나뿐인 지구의 지구촌의 개념이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는 선도 국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또 한동대가 좀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에이드 내셔널리즘 이 부분을 빨리 타파하는 국익을 넘어서는 ODA를 한동대학이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적 개발 자금 이제 국가 아니면 차관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전체적인 그 국가가 운영하는 예산에서 이 ODA 예산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되겠습니까? 20%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민간 투자라든가 그네들 스스로가 발굴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을 해주든가 이런 식의 기법들이 좀 많이 같이 더 들어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쌍방 간의 이런 위아래 개념보다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개도국을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조와 협력이 더욱 더 강조돼야 될 시점인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IT 격차로 해서 더 심화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 ODA는 이것까지 같이 껴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나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새로운 이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ODA를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이 80살, 90살 사는 동안에 그 개도국은 기대 수명이 44살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인류 공룡 전체의 터전인 지구에서의 멸망을 앞당기는 거다. 이런 생각은 그래서 인류 공룡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나는 ODA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 UNDP 쪽에서 발표한 그 HDI 지표가 30년 만에 하락을 하지 않나. 월드뱅크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극빈층이 지구상에 20년 만에 증가하지 않나. 그래서 국내 문제를 떠나서 지구촌에서의 양극화는 나중에는 처방이 불가능할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밑에는 또 경제 격차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백신 쪽에 나타납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국제적 공조로 해서 개도국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맨 밑에 나오는 요 인터넷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또 결국은 인프라로서의 한계로 깔려 있다. 아주 머리가 지금 복잡해집니다. 지금 등교 중단 시에 지구상에서 올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접속이 어려운 학생이 약 13억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지구상은 그런데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구에서 보니까요. 저희가 대구는 전 학생들한테 요 1인 1PC 있죠. 노트북을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사들도 집에 그 노트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대씩 다 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원격 수업이 가능하지 않죠. 그 대구는 또 전교실에 무슨 이거 인터넷 다 되도록끔 다 설치했거든요. 이게 유일한 도시입니다. 한국에서요. 아직도 다른 시도는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실 안에 무슨 랜이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예, 그 정도로 교실 몇 칸을 합쳐서 이제 무슨 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도로 있죠. 예, 그런데 대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대구에 그 1000명이 넘는 애들이 집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부모 없이.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마다 게임에 접속 못하도록 다 차단시킨 상태에서 그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제공을 했는데 결국은 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기기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학습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또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죠. 대구에 보면 교육부 기관들이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 대학생들 그 장학금 주는 데가 있죠.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거기 그 뭐죠? 그 대구로 치면 디지스트, 경북대, 영남대, 뭐 한동대 등의 학생들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해가지고 일정한 그 근로를 하면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학생들이 300명이 선정돼서 전부 다 또 대학생들도 집에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근로를 안 하니까 장학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장학재단 찾아가서 요 근로장학생들을 전부 다 집에 갇혀 있는 조선부모 결손 아이들 있죠. 애들을 온라인상으로 저거 오빠, 형님, 누나로 해서 다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대구가요. 이게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코로나 와중에 그 애들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원격 학습을 지원해주는 에이드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약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애들한테요,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하는 경비까지도 다 지원해주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지금 우리가 ODA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고민도 이제 ODA에서는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지구상의 디지털 격차는 국내를 떠나서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부작용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각성을 일깨워준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중동에서 최고의 하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들? 초중동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 코로나 등으로 해서 그 상하층 간의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근간에 깔려 있는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할 때의 학력의 개념이 뭐냐면 기초 기본 학력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학력이 아까 초등학교 때 안 돼 있는 애들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에 학교에서는 이제 뭐랍니까,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기초 기본 학력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이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처방을 해줄 거냐 하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기초 학력이라 말 안 했습니다. 기초 기본 학력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3R즈입니다. 읽고 쓰기 셈하기가 부족한 애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심각성이 이제 우리가 느끼게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되고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OECD 다크 있죠. 우리나라가 이것에 가입하면서 실질적인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번에 유엔 뭐죠? 개발 회의에 들어간 건 작년이죠. 선진국으로 분류된 게. 이쪽은 2000 몇 년도예요? 9년 11월 25일에 저희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제가 월드뱅크에 있을 때가 2007년부터 10년까지였는데요. 7년, 8년, 9년, 10년인데 그때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해 중간쯤 됐었습니다. 그 무렵인데 이쪽에 가입되고 이쪽에 선진국들의 모임에서 우리 피어 그룹 있죠. 평가를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ODA는 이런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ODA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GNI 대비 이 퍼센티지를 좀 늘려달라. 그 다음에 각국에 접근할 때 좀 일관성 있게 해달라. 한동대학은 지속적으로 특정 그게 유니트인이죠, 그죠? 자매 대학을 만나가지고 끝까지 그냥 안진원 처장님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 대학은 책임을 지는 이게 이제 정책의 일관성인데 한국이 그동안에 2009년까지 이게 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장 중심. 그러니까 수원국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쪽에 맞는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틀을 이식하려고 하는 트랜스퍼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이걸 바탕으로 하는 잡은 거는 2030년까지 ODA를 2배로 늘리겠다. 0.14%에서 0.3%까지 올리겠다. 제가요, 월드뱅크 있는 2007년, 8년, 9년, 10년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월드뱅크 직원이 1만 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 당시 1만 명인데 제가 떠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이
총재하셨죠. 누구더라? 다트머스 총재하셨던 김용 총장이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 저개발을 지원한 것을 다자간 그걸 합니까? 지금 한동대 하고 있는 것은 양자간 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 분담금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던 선진국으로 막 진입을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월드뱅크 1만 명 증원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월드뱅크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4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월드뱅크의 그 당시 2009년도, 10년도에 월드뱅크의 자금을 저리로 공유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돈으로 중국에 원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동대 학생 포함해서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고 교수님들도 이제 국제기구로 매치해주고 매칭을 해주고 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선진국 막 들어오는 2009년, 10년도에는 우리의 분담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요걸 이행이라면 임플리멘트 해줄 ODA 전문가라든가 이쪽 분야에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나 적어서 저는 되게 속상했었습니다. 한국 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이 부분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이걸 진짜 우리가 이쪽 전문가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는데요. 한동대가 하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는 ODA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개발 협력을 통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회복력 강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영어 단어 하나가 나오죠. 빌딩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푸트남 교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셜 트러스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ODA 할 때 상대국을 만날 때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의 수평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외교부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목표는 크게 4가지를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을 되돌려주는 차원으로 꺼내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선진국이 된 그 역사와 경험을 노하우를 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에게 어떻게 전수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히 못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선도국가가 좀 되어달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 수요를 연계한 상생의 파트너십 ODA로 가져가달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체화되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료 취약국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 속에 한국의 전반적인 이 살아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중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지금 온라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쪽을 최대한 개발해 가지고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교육의 중요성을 준수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목표들이 달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제일 손다하고 있는 초중도 분야의 전문가가 지금 와 있는 두 분입니다. 온라인상에 지금 17개국을 있죠. 몽골을 포함하는 17개국을 작년 코로나 와중에도 그 17개국의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연수를 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상의 국제 초중도 분야의 커리큘럼 교과서까지 이제 개발한 분들이죠. 예. 그래서 기본 우리 정부의 3차 국제개발 기본계획과 교육 분야의 중점 가져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그 다음에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로 이렇게 엮어냈습니다. 예. 특히 이 혁신적 ODA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에 우리 그 총장님께서 계셨던 카이스트 같은, 그죠? 그래서 개도국이 그냥 우리가 퍼주고 뭐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네들 스스로가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혁신적 ODA도 좀 따라 붙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육부에서 국제협력국장 할 때 그때 처음인가요? 안준원 교수님? 서울대학교 공대를 정년퇴직하셨던 이장우 교수님이 그 이디오피아로 날아갔죠.
명예교수 이런 거 편하게 갈 수 있는 일을 다 버리고 이디오피아 아다마 대학이라고 과학기술대학의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장순흥 총장님도 이디오피아로 이번에 가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퇴직하고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우 총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교육부 제가 그때 국제협력 국장을 했거든요. 아까 소개받은 대로요.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교육부가 했더니 그 우리로 치면은 카이스트인데 아다마 대학이 그 박사학위 받은 공학 교수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다마 대학의 교수님들을 한국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지스트에 모셔와서 한국의 과학기술 있죠.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게 해드리고 하는 이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장우 총장님의 머릿속에는 그 이디오피아의 먼 미래를 위해서 창의적, 혁신적 ODA를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늘 파워포인트 차트 속에서 공부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조로 해서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이제 우리 한동대 등이 해줘야 되는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에는 요 창의적, 혁신적 ODA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고급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전체 국제사회에서 교육 분야 ODA는 156불인데 지금 MDG가 만들어졌던 2000년대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SDG, 서스테이너블 이쪽에 2016년도부터 지금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MDG나 SDG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HDG, 한동 DG로 갈 때마다 예산이 팍팍 국제적으로 늘어나니까 10년 주기로 이런 거는 또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보겠습니다. ODA 예산 중에서 ODA 예산 중에서도 교육 쪽의 ODA는 10.4%, 10%를 넘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무렵에 그때 우리가 가입하는 조건으로 아마 많이 예산을 배정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나왔다가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다가 2019년도부터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10%는 넘어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ODA에 해당 2018년도 자료로 보시면요. 주로 이제 한동대 포함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ODA가 44%에서 그 절반에 가깝고 초중등 쪽은 좀 미미합니다. 우리 오늘 와 있는 에이펙 국제협력원에서 주로 하는 e-learning 있죠. IT를 전파하는 ODA 중심으로 주로 교훈연수 쪽으로 대부분이 가고 있는데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대학과 전문교육의 ODA도요. 대부분이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유학생 유치 작업. GKS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의 대학생들을 우리나라가 생활비까지 지원해서 데리고 와서 학사학위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GKS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한동대 등의 개별 대학 등이 하는 유니트윈이나 국제협력 선도사업 등은 이제 조금 비중이 약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는 거하고 이 인적 지원 부분이 우리는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일종의 이제 박사학위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하고 왔는데 미국식의 GKS에 해당되는 걸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포함해서 교육부 관료들과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등이 대부분이 미국 GKS를 통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 교육을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담 안 할게요. 제 모교가 서울대 교육학과인데 한국 교육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학생들? 근데 그때 미국 GKS 정부 돈을 받아서 한국 교육 분야의 교육학과 학생들이 석사 박사로 간 대학이 그 피츠버그의 피바디 대학입니다. 그 단과대학인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있죠. 그게 피바디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이에요. 피츠버그 대학이 하위 단과대학이 교육대학 사범대학 이름이 피바디 대학입니다. 그래서 피바디 출신들이 피바다 만들었다 한국 교육을.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 유형별 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유학생 연수가 15.5%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부 사업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이제 한동의 역할 같은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보시면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에 유네스코 유니트인 사업이나 국제 선도 사업 해서 쭉 나오죠. 브릿지 사업 있고, 우리 그 초중등 쪽에서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 있죠. 요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시작한 것이 2004년 제가 교육부에서 정보화 과장할 때 이러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화하면서요. 요걸 이러닝 세계화 사업을 디자인을 우리 차중차 원장하고 제가 하고,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1개 국가를 다 매칭을 했습니다. 가령 대구는 방글라데시, 서울은 우즈베키스탄, 지금 제가 있는 대전은 몽골, 이렇게 해서 한 나라씩을 맡아서요. 거기에 2004년과 5년 초창기 이러닝 세계화 사업은 우리나라 그 중고 PC 있죠. 노트북을 수리해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주는 작업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자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교원 연수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원 연수가 지금 첨단 교실 지어주고 그 나라 그 안에서 연수가 일어나서 확산되도록 하는 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교육부 차관을 모시고 몽골에요. 한국 노트북 2,000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몽골 뭐 우리로 치면 9시 뉴스에 한국에 온 데서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국에 중고 PC를 수리해서 이제 가져갔습니다만은 몽골에서는 대단한 거였죠. 몽골 전역의 중고등학교에 한국의 PC, 그다음에 단말기는 저희가 새 거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단말기는 전부 다 삼성을 다 찍어가지고요. 삼성으로부터 협찬 받아가지고 민간 그거죠. 해서 몽골의 전 학교에 한국의 노트북과 단말기를 다 뿌렸습니다. 그게 벌써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몽골에 2박 3일 있으면서요. 초원에서 말을 탔는데 제 말 꽃비를 잡아준 학생이 억이라고요. 한국 연세대학에 유학해서 저희가 공부를 시켰죠. 한국에 데려왔죠. 그냥 저희가 한국 들어오면서 연세대학에 입학시켜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석사까지 하고 지금 몽골 교육부에서 또 이 뭐랍니까, 이 국제관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게 지속 가능한 ODA, 사람을 통한 ODA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또 그대로 계신 그때 제 밑에 사무관이 지금 몽골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퇴직하시고요. 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몽골 아까 우리 한 10주쯤 되면 몽골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몽골 인구가 332만밖에 안 됩니다. 땅은 우리 한반도 14배인데요. 그죠? 332만 명인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은 지금 2,000명 터졌다고 저희가 아우성 치는데 몽골은 지금 하루에 7,000명씩 나옵니다.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됐는데 7,000명씩의 코로나가 나온다는 것은 몽골 전역이 지금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의료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빨리 따라 붙어야 될 텐데요. 예.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에서 그때 박사학위를 받고 가신 분이 지금 몽골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해줬던 방식을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몽골을 같이 끌고 가는 파트너로서요.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국제 초청 우리 사업이고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영남대학 있죠. 새마을 해서 전문가 만들어서 돌려보내고 하는 사업도 아마 이런 사람을 통한 이제 ODA가 중요하다는 최해출 총장님의 오랜 뭐랍니까 ODA 철학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은 결국은 지금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 개도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까는 작업이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 ODA는 전체 ODA 10%로도 부족하다 하는 거고요. ODA를 딱 분야별로 나누어서 10% 이렇게 볼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분야 ODA, 무슨 분야 ODA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경제 관료들이 교육을 생각하면서 경제 분야 ODA를 해주는 시대가 한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결론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고등교육 분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지금 새로운 어젠다가 발굴 안 되고 ODA가 멈춰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사업을 연기해 줄게. 그 정도만 받으셨죠? 메시지를 교육부로부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ODA에 대한 논의와 이런 부분이 지금 2년 동안에 홀라당 멈췄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대를 기점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시 논의가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제 그 경제는 우리가 팔로워로서 따라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ODA는 지금 우리가 그 미국보다 앞서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선도 국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이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된 가치와 철학,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장 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경제 ODA를 가더라도 교육을 집어넣는 토탈 시스템 쪽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ODA 계획을 짤 때도 전체적으로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이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임플리멘트 할 때도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두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우크라이나의 케이스입니다. 이 애들을 한국말을 가르쳐서 내버려 둘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우크라이나의 그 똑똑한 학생들을 4년 동안의 한국어학과를 졸업하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애들한테 취직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연결해주는 작업까지 해줘야 ODA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에 대한 사전 취업시장까지 다 조사하고 그 애들에 대한 ODA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 애들이 취업까지도 할 수 있을 때 ODA가 저는 ODA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걸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아프가니스탄도요. 아마 우리 만약에 한국이 20년 동안에 있다가 이번에 출근했으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미국이 우리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아프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한테 원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런 컨셉이나 개념을 가졌다는 생각은 안 들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살아나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미국을 포함하는 외국에서 원조하는 것을 우리의 플랜 속에 있죠.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3차 새마을운동계획 등의 그 ODA를 다 우리의 토착 플랜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과 플랜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아프간에 미국이 20년 동안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었다면 지금의 아프간은 안 되지 않았을까.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독립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ODA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에 식민열강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트너국이 있죠. 수원국과 공유국의 개념 자체보다도 여기 나온 대로 협력국이 스스로가 아프간 스스로가 그 돈을 쓰는 주체로서 어떻게 쓸 건가는 플랜 속에서 미국의 돈을 쓰는 식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그 방법이. 전부 다 교육인 거죠. 예. 그런데 일단 여성들 학교 못 오게 막아버리고 이런 부분 기초 가장 프라이머리한 교육 쪽을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는 그 수원국이 공유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 올라올 거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파트너십 하에서의 ODA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ODA하고 병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그네들이 스스로가 외국 돈을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ODA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물자 지원을 넘어서 교육 지원, 사람 키우는 연수 지원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를 토탈로 아까 홀리스티컬리 접근해서 토착 자식력을 키워주는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컨설턴트를 좀 대한민국 양성해야 됩니다. 장순원 총장님이나 저도 퇴직하면 외국에 나갈 거거든요. 저는 우즈벡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제 한동대학에서 한 2년간 교육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즈벡을 어떻게 컨설팅 할 거냐는 컨설턴트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동대학이 해야 되잖아요. 서울대학이 안 할 진데는. 그게 나는 고등교육이 꼭 어느 대학, 외국 대학 하나 잡아서 도와주고 하는 거 넘어서요. 안에서 전문가 키우는 작업을 빨리 지금 어느 대학이라도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 수명도 80살 넘었잖아요. 60살 되면 초중등 교사들이 전부 다 퇴직합니다. 이분들을 외국에 보내십시다. 외국에 보내기 전에 한동대 와서 ODA 컨설턴트 6개월 과정을 밟도록 해주십시다.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죠. 그 똑똑한 30년 한 교사들,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나는 고등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OD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이 가격했죠.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요, 고등교육 쪽은 총장님, ODA를 논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었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5년 동안 고등교육 분야에 ODA는 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유니트인 사업이 언제 나왔습니까? 2010년. 10년 이후에 없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새로운 어젠다가 계속 나오잖아요. 기후 대응이다, 뭐다, 코로나도 나오는데 엄청난 그 아이디어들이 있을 법한데 아이디어들이 멎으니까 예산 늘어나는 것도 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포럼이 진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직전 5년간 신규 교육 분야 ODA가 전무하다는 우리 APEC 국제협력원의 진단입니다. 심각하죠. 예, 논의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내가 두 분을 모시는 이유가 같은 대구에 있고 포항에 있는데 1시간 거리에 있으면서 안진호 사장님과 사중차 원장님이 그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이보세요. 이쪽에 우리나라 초중등의 이러닝 세계가 있죠. 20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와 안진호 차장님의 20년의 고등교육의 노하우를 연결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야 아까 말했던 홀리스티클리 ODA를 접근하는 단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대학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대학에 들어오는 예비 인적 자원인 그 나라의 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작업을 매칭을 하는 뭐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육부 산하, 교육 분야의 ODA를 하는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캐리스도 있죠. 국제교육원도 있죠. 분당에. 여기 APEC 국제교육원이 있죠. 한동대 있죠. 포항공대 있죠. 저기 진주에 국립경상대학교 있죠. 그런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네들이 하고 있는 ODA들을 공유하고요. 그걸 누적화시키고 그런 작업을 해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것에 키맨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진 ODA가 진행되면서요. 그 노하우들이 축적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그런 비과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차제에는 한동대가 됐든 APEC 국제교육원이 됐든 이것들을 토탈 과학화해가지고 외국에 내보내는 이런 전초기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국내의 원조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깔리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제 발상과 오늘 발표의 어젠다는 하나로 기결됩니다. 인간 중심의 ODA와 인간 중심의 ODA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 관점으로서의 그건 ODA가 되어야 된다 하는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대구광역시 부교육감하면서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개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 대구에서 4,000명이나 되거든요. 특히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와 있습니다. 대구는 저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쪽에 많이 와 있는데 우리 그 애들 방과 후에 한국말 가르치는 다문화 센터를 이름을 다문화라고 하지 않고요. 세계 시민교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시민교육센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뭐라고 씁니까? 상호문화라고 하는. 예, 상호문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말 하나하나부터 바꿔나가는 작업이 관점의 변화로 연결될 때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어줍지 않은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울산교육청은 그 네팔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울산이 부탄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19년도에 울산 부감하고 같이 그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그쪽 정부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이 크지가 않거든요. 교육부 예산과 시도교육청 매칭해봐야 많아야 3억 안짝인데 다른 그 프로젝트상 사업보다도 이렇게 적은 예산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그 필요로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에 장관이 2번이나 밥을 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딱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업과 프로젝트들은 기간 내에 딱 하고 손 틀고 나가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벌써 10년, 15년, 길게는 15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개도국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동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교사 양성 시스템이 이제 발동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하고 사업을 같이 해서 유니터미랑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개도국이 제일 한국에서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하면서 개도국에서 한국의 교육에 통한 성장을 알고 있고 부러워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교사 어떻게 양성하느냐, 우수한 교사 어떻게 양성하느냐. 우수한 교사가 제가 여러분 한번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는 세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연수를 해줍니다. 연수를 해주는데 3명의 교사가 가서 그 나라 미얀마 교사들의 연수를 해줬는데 하고 나서 평가했대. 연수가 어땠느냐라고 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30대 전후의 한국 교사들이 가서 연수를 해줬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 선생님들은 성인인 자기들도 쏙 빠져들도록 이렇게 수업을 도입을 잘하고 진행을 잘하느냐니까요. 예. 그게 한국의 장점이고 메리트고 비교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교사 육성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탁월한 교사들을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ODA 공여국이 됐지만 후발 국가다. 그러니까 후발 국가다. 그래서 ODA에 아까 퍼스트 무버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당시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귀에 인상에 드는 부분이 우리가 지역 정보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언어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 전문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대학생들을 참 개도국에 많이 보냅니다. 봉사단이나 뭐 지역 조사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뭐 혹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다 들으셔서 아실겠지만 인도네시아 그 숲 밀림 허파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과 같이 보르네오 섬에 그 산림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산림 개발을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서 지역 전문가가 꿈을 가지고 좀 성장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ODA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면 훨씬 선진국다운 ODA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